할게요. 네. 자, 오늘은 인덱싱, 색인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마 색인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색인이 뭔지는 다 아시겠지만 살짝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오늘 여기 앞에 보이시는 색인 프로그램들을 나눠 드릴 거예요. 정리를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티스토리와 워드 티스토리에 글 쓴 것들,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에 글 쓴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쭉 받아온 다음에 그 리스트를 가지고서 구글 색인 프로그램을 짰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색인을 하는, 그리고 구글뿐만 아니라 빙까지 하는 그런 걸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목소리가 작게 들리시거나 이러면 어, 그러네요. 저기 누가 써주세요. 변화가 필요해님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데. 예. 음. 자, 보면 일단 그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은 그 사이트에서 내 블로그에 그 포스팅된 글들에 대한 URL들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있겠고요. 그걸 가져와서 여기 보이시는 서브밋 URLs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요. 이게 누가 노티스 티스토리.com을 제가 누가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이 숫자로 된 샘플 예제를 분석하려고 누가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이걸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거는 좀 양해 좀 구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봅시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요. 저장이 돼서 이 저장된 것을 가지고서 인덱싱하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색인을 합니다. 보통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마크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하루에 200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200개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걸 나중에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면 글을 한번 쓰면 알아서 그걸 체크한 다음에 색인을 알아서 해주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나중에는요. 네, 일단은 수동으로 여태까지 색인이 안 됐던 것들도, 그리고 기존에 밀렸던 것들도 색인을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또 프로그램 내부에 그냥 인덱싱 번호를 1부터 200까지 안 돌리고 그냥 하나만 하면은 내가 포스팅 한 다음에 바로 그냥 인덱싱 해버리면 되니까 괜찮겠죠. 뭐 직접 웹마스터 도구인 엔진에 들어가서 색인을 진행하셔도 되겠지만, 그것이 좀 더 오히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고 적고 눌러주고 뭐 이런 과정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상시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거나 스케줄링 걸어서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뭐 많이 글 쓰시는 분들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이 작게 보이는데 정상일까요? 화면이요? 다른 분들도 그런가요? 누가 좀 써주시겠어요? 예. 화면이 작게, 제 어깨가 넓은지는 어떻게 아시죠? 네, 네, 그쵸. 약간 설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설정을 좀 해보시고요. 일단 그런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좀 귀찮아요.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구글에서 인덱싱을 하라고 구글에서 API를 제공을 하는데, 그 API에 대한 권한을 받는 과정,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빙에서 권한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글에서 권한을 받는 과정이 조금 어렵죠. 자, 봅시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놨었죠. 해놔서 요 사이트에 가셔서 보시면 돼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네,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색인을 요청하려면 그 구글에서 색인 요청할 수 있게끔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으려면은 API를 신청을 하고
그 허락을 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뭘 받느냐, 요거 파일들을 받아요. 크리덴셜 제이슨 파일을 받거든요. 이거는 따로 제가 열진 않겠습니다. 제 개인 파일이니까. 크리덴셜 제이슨 파일들을 받으면 거기에 이제 키 값들하고 개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인증을 받고 API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쵸? 그쵸. 프로그램은 파이썬하고 파이참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 메인방에 들어와 계신 분, 저한테 수업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환경은 파이썬하고 파이참입니다. 파이참 설치 또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가 약간 옛날 거지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참고하시고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다른 구글링 하시거나 이래도 충분히 따라서 설치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이런 패스 같은 거 잘 잡으셔서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또는 비주얼 코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편한 거 사용하세요. 하지만 저는 파이참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파이참으로 웬만하면 환경을 맞춰서 해주시면은 더 이해도 좀 빠르겠죠. 자, 요거 지금 주소 보내드렸고요. 요거에서 파이썬하고 파이참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 지금 10일까지 나왔죠. 원래는 2.7부터 2.x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3.11까지 나온 상태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파이썬을 높은 버전 설치를 할 때 의외로 잘 돌아갈 수도 있고 파이썬을 낮은 3.8로 돌렸을 때 오히려 지원하는 정도가 많을 수도 있고 약간 파이썬이 그래요. 파이썬이 옛날에 예를 들어서 파이썬 2점대로 설치하잖아요. 그럼 프린트문 찍는 것부터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을 항상 어떤 프로그램 작성하실 때 그 위에다가 보통 써놓습니다. 환경이 조금 다르면 그 프로그램이 구동이 안 할 수 있는데 지금 한 3.8부터 3.11은 다 구동이 될 거예요. 웬만한 것들은. 2.7번 옛날 버전 쓰지 않고서는 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색인 프로그램 어디 갔어? 어디 갔죠? 어, 음. 자, 색인 프로그램에다가 어, 요청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이거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가 나와 있을 것 같아 개인 정보가. 하여튼가 이거 인덱싱 API 해가지고서 결국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서비스들을 등록하는데 요걸 받거든요. 나중에 요 제이슨 파일을 받아요. 요게 결국에는 키 값이고 이 키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API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이 과정을 한번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구글에서 사용하는 API들이 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은 인덱싱 말고서도 다른 것들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글은 엄청 제가 자세히 좀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하시면 놓치지 말고 참고해서 하시면 순서대로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빵가루님 파이참은 처음이세요. 네, 파이참 편하실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비주얼 코드를 사용하셔도 되긴 합니다. 저는 파이참으로 파이썬은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에 보통 처음 시작할 때는 주피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긴 하죠. 주피터 쓰시는 분들도 있고 파이참이 저는 편하더라고요. 저는 편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지금 근데 빙에 대한 것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빙이 제가
빙 웹마스터 도구가 주소가 어떻게 됐더라? 저도 빙은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빙 웹마스터예요. 주소가 이렇게 되네요. 그냥 구글링에서 찾아보면은 빙 웹마스터거든요. 지금 빙에도 사실 빙을 여러분들이 그냥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빙이 꽤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인을 하실 때 물론 네이버 이런 것도 하지만 물론 네이버 색인 같은 경우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준비가 되는 대로 나중에 프로그램은 공유를 시켜 드릴게요. 일단 빙하고 오늘은 빙하고 구글입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잠깐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해가지고 설명드릴게요. 로그인을 빙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해놨기 때문에 네. 빙이 웹마스터 도 말고 잠깐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주소를 지금 잠깐 프로그램 설명드려야 되는데 빙 맞는데 빙 웹마스터 지금 제 거 빙 웹마스터에 들어온 거거든요. 빙 웹마스터에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웹사이트들 추가하는 그거 있잖아. 소유권 인증하는 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형식이 비슷하잖아요. 저희 구글 웹마스터나 뭐 네이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사이트를 등록하면서 그 사이트를 그 검색 엔진에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등록만 하면 사실은 자동으로 이 웹 엔진들이 그 사이트에 대한 URL들을 긁어 와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색인 프로그램이고 또는 어떤 분들은 그 이벤트성 글을 쓰시는 분들은 바로 색인이 되게끔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으나 몇 번 검색을 통해서 보면 약 2, 3일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벤트성 글을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까 구글 API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 그 제 블로그 들어오셔서 그것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빙 같은 경우는 웹마스터 통해서 API 권한 관리, 예, 그 다음에 API 키 이걸 누르시면 키가 나와요. 예, 키가 요거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아까 구글에서는 제이슨 파일로 이루어진 본인 인증과 키 값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볼까요? 일단 프로그램을 나눠 드릴 텐데 처음 위에서부터 볼까요? 제가 정리를 하면서 해볼게요. 오늘은 이거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트 그 티스토리하고 워드프레스에 대한 컨텐츠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컨텐츠들을 포스트 리스트, 컨텐츠 리스트를 갖고 오는데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자형 형태가 있고 그러니까 스트링 형태가 있고 넘버 형태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뭐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런 거 한번 보면 자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문자형 형태의 URL이잖아요. 이런 형태가 있고 또는 아까
제가 양해를 구하진 않았지만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제가 숫자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없어서 그때 숫자형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때 당시에 그 숫자형 샘플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어디 갔어? 어디 갔죠? 이게 숫자로 바꾸면서 지금 다 없어졌네. 네, 네. 그 노티스 여기요. 자, 이것들은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지금 숫자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로 돼 있었을 때에 파싱해서 가져오는 URL을 파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의 가져오는 방법. 이게 T스토리는 숫자형 형태랑 문자형 형태를 두 개 나눠 놨고요. 지금 1번 숫자형 T스토리다. 2번 스트링형 T스토리다. 그다음에 워드프레스는 그냥 워드프레스로 돼 있고 그냥 숫자 문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면 되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 내부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임포트는 리퀘스트를 사용하고요. 리퀘스트를 사용해서 이 사이트 맵에 대한 그 HTML 파일들을 갖고 오겠죠. 갖고 와서 그걸 갖다 파싱을 합니다. 음. t스토리 어드레스는 여러분들이 쓸 것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적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본인 주소 적으시면 돼요. 본인 t스토리 주소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이 사이트 맵 XML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보통 사이트들을 소유권 그러니까 검색 엔진에다가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사이트 맵 등록이랑 그 다음에 RSS 등록. RSS 등록은 일단 치우고 사이트 맵 등록은 사이트 맵 안에 뭐가 있냐면 뭐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이트 맵 제 거 들어가 볼까요? 사이트 맵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 안에 이게 결국엔 블로그 주소거든요. 이게 URL 인코딩이어 가지고서 뒤에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인코딩된 결국엔 이게 한글일 거예요. 이걸 디코딩 해버리면 그래서 여튼간 이 사이트 내 이 URL들이 각각 다 적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저기잖아요. 글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다 이렇게 주소가 딱 쭉 나와 있는 사이트 맵이란 게 있거든요. 그 사이트 맵을 우리가 아까 소유권 인정하는 거기 빈과 같은 웹마스터에다가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줌이나 이런 거에도 다 사이트 맵하고 RSS를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그 사이트 맵을 등록을 하면 이런 블로그에 대한 정보들 얘네가 뭐를 갖고 있어 이 사이트가 어떤 글들을 갖고 있어 이런 걸 다 알아나가기 때문에 그 검색 엔진은 그 봇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크롤링을 잘 해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블로그의 리스트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요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즉 XML 사이트 맵을 보니까 URL 정보들이 다 있네.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인덱싱을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골격이고요. 그래서 사이트 맵, t스토리 사이트 맵 가져온 다음에 패턴이 이런 패턴들만 가져와 그랬어요. 지금 현재 내가 필요한 패턴은 맨 위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실제적으로 글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패턴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다 선언해 놓은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쓰고 파이썬에서 RE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RE 이 정규형 형태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서 글자 문자 형태 뽑아낼 때 그런 같은 형태로 뽑아내는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이런 형태를 가진 놈
을 뽑아내라는 거고요. 거기서 쓰이는 건 RE라는 라이브러리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URL 인포 리스트에다가 그걸 저장을 했어요. 지금 저장된 URL 인포 리스트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그 리스트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서 어, 사이트맵 URL에 저장을 하게 되네요. 이거 따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여튼간 따로 뽑아가지고서 한번 출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출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서브밋 URLs txt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 저장된 걸 사용해서 아마 이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거를 이제 불러드리겠죠. 불러드린 다음에 인덱싱을 시작을 할 거예요. 따로 떨어뜨려 놓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편하실 것 같아서 그게 더. 근데 일단 사이트에 대한 블로그 주소들을 따로 모으게끔 할 거고요. 따로 이렇게 모으게끔 하고 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패스는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패스로 그냥 샘플 예제로 제가 그냥 넣어놓을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받으시면 티스토리 주소를 하고 이 패스를 받으셔서 내 사이트에 있는 블로그 글들을 싹 다 가져온다. 두 번째 숫자형 형태, 숫자형이 아니라 스트링 형태입니다. 일단 넘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져오면 되고요. 문자형 블로그에 대한 리스트를 가져오실 때는 요걸 사용하시면 돼요. 이 사이트맵 URL에 LOC 뭐 이렇게 분석한 걸까? 약간 데이터 분석할 때 뭐 판다스 분석하거나 이럴 때 쓰는 그럴 때 쓰거든요. 일단 이거 하여튼간 이거 리스트로 만드는 이 부분인데 이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서 저장이 된 거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이트 URL txt에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이트 티스토리면 티스토리에 대한 주소만 적어주면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사이트맵 XML에서 리스트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예를 든 게 이거잖아요. 이거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아까 보였던 거죠. 여기 보면 네. 이렇게 엔트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소스 보면은 find entry 찾아서 find entry가 존재하는 것들만 가져와 이렇게 했어요. find entry 존재하는 것들만 가져와 했어요. 그래서 find entry가 존재하는데 그게 find index가 28번째니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랑 주소 체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8번에 이 엔트리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 맨 처음에 돌리면 수행하면은 수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데 여기 프린트문 찍었잖아요. 엔트리 인덱스라고 해서 find index를 찾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은 find index 요 부분이 찍힐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find index는 28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find index를 찾은 거를 여기에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지금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28번째에 있는 엔트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따로 개인적으로 돌려보셔서 여기 숫자를 좀 바꿔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T스토리는 숫자형 형태랑 문자형 형태를 에 대한 URL을 쭉 가져올 수 있어. 전체 URL, 자기가 갖고 있는 전체 URL 다 가져올 수 있고요.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맵이 현재 현재 사이트 맵을 가져오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잠깐만. 뭐 하나 그냥 찾아서 보여드릴까요? 전 괜찮아요가 무슨 말이죠?
네? 설명 안 해주셔도 된다 이거죠.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 그죠? 아, 다 아시니까.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제 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플러그인 아, 보면은 보통 이거 많이 쓰잖아요. 이거 설치하면은 사이트 맵 기본적으로 매핑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설치할 때 설치해 놓으면은 여기에서 사이트 맵을 매핑 시켜주는 게 있으니까 잠깐만요. 근데 제 사이트 맵은 제가 써놨죠. 여기 보통 저걸 쓰면은 뒤에 형태가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가져온 다음에 어떻게 그냥 리스트 형태로 만들고 그 리스트 한번 찍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서브밋 URL 해서 txt 파일에 저장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URL들을 저장하는 과정이고요. 저장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눠드릴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 네, 4번 5번 한번 보면 네, 4번 보면은 쓰잘데기 없이 제가 많이 써놨네요. 뭘 그죠? 네, 지워버릴게요. 티스토리 어드레스는 그냥 놔둘게요. 제 거 굳이 안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제 거 어차피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URL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저장한 사이트 서브 및 URL txt 파일에 대한 패스를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패스 적은 그 파일에서 어, 리드 라인에서 쭉 긁어올 거예요. 이제 여기 파일에서 아마 긁어올 거예요. 블로그 리스트들을. 그 블로그 리스트들을 긁어온 곳에 아, 이것도 다 지워야 되겠네요. 뭐야? 이것도 그냥 제가 샘플로 넣어 놓을게요. 샘플로 이것만 넣어두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구글에서 받은 그 크리덴셜 제이슨 파일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패스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이 아랫부분은 이제 인덱싱 하는 과정입니다. 인덱싱 하는 과정. 구글 API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이거는 크리덴셜 체킹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URL 덤프에서 가져온 것들 파싱하는 부분이고 예, 크리덴셜 한 다음에 가져오면 되거든요. 이 과정이 실제 그 사이트 그러니까 서브 및 URL들에 대한 리스트에 있는 값들의 URL들을 하나씩 꺼내서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수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위에 써놨잖아요. 0부터 43까지입니다. 파이썬에서는 43까지 돌려서 43번 리스트까지 돌려주겠다 하면 이렇게 쓰면 되고 아니면 내가 최근에 했던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최근에 했던 것들을 바꿔서 할 수가 있죠. 0부터 1번까지 즉 두 개의 포스팅 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색인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음, 잠깐만요. 이걸 내가 왜
왜 이렇게 짰을까요? 이걸 제가 합쳐 놓은 거네요, 두 개를. 어, 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냥 돌리면은 여기서 긁어오게 돼 있고 요거까지 지금 들어가 제가 이제 주석 처리해 놨지만 이 사이트 맵에서 직접 받아서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 리스트를 가지고 바로 인덱싱 해버리게끔 해놓은 것 같은데 분리는 이렇게 1, 2, 3으로 해놨잖아요. 따라서 그냥 이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이트 맵으로 나눠서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작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이트 맵의 내용을 긁어서 그 사이트 맵에 있는 리스트 사용해서 바로 인덱싱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굳이 저장을 하게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도 편할지 몰라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로 합친 걸 원하시면은 제가 처음에 한번 정리해서 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합쳐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이거 사용하는 게 요걸 겁니다. 요거 파일이 여러 개여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게 워드프레스에 대한 거예요. 워드프레스에 대한 것도 사이트 서브밋 URLs txt 파일에 패스 잡아주시고 바로 해서 돌려주시면은 끝납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이게 필요가 없을 텐데 굳이 한번 보여주려고 찍으려고 그냥 나오는 거 상관없겠네요. 요것만 있어도 될 텐데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빙입니다. 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PI에 키가 하나씩 들어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 종류로 짜놨는데 이게 각자 그러니까 개별 URL 단위 인덱싱 방법하고 한꺼번에 인덱싱하는 방법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스타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이거 풀어 놓은 거 있죠. 이거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사용하시면 돼요. 티스토리에 대한 주소 적어 주시고 그 주소에서 사이트 맵에서 바로 들고 오네요. 이거는 제 거니까 빙 웹마스터 누구에서 여러분들 거 적으시면 돼요. 뭐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사이트 맵에서 그냥 URL 긁어 와서 바로 그냥 이건 쏘게 돼 있네요. 따로 따로 저장된 것을 그냥 리스트 사이트 맵에서 바로 긁어와서 바로 하게끔 되어 있네요. 제가 이거는 이거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빙 API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고요. 필요한 거는 요 키다라는 거고요. 키고요. 약간 응용해서 여러분들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앞에 뒤에 걸로 사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짜놓은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게 가운데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총 6개의 프로그램을 나눠 드릴 거고 뭐 제가 정리를 두 개씩 묶어 가지고서 해서 드릴 수 있으면 또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 이거를 나중에 그 스케줄러에 걸어 가지고서 사용을 하거나 이래서 자동으로 알아서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환경만 제가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받으셔서 응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프로그램은 좀 정리된 거는 다시 나눠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먼저 나눠 드리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먼저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리는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지금 프로그램 드렸는데 왜 안 가죠? 이 프로그램이 안 가나요? 뭐지? 지금 채팅창에 드리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거를 집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여러분 7, 이거 안 쓰시나? 알gebra 앱 시켜야 되나? 네, 요거를 드릴게요. 요거는 가겠지? 안 가네? 제가 파일을 선택을 해서 아예 드려야겠다. 잠깐만요. 좀 파일 패스 좀 들어가서 드릴게요. 샘플 인덱싱 갔죠? 됐네요. 이게 왜 끌어다 놓기 형태로 하면 안 되죠? 희한하네. 지금 그거 다운받으신 분들은 1번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다 받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니까 받으신 분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엄청 들어오셨네요. 네, 받으신 분은 1번 써주시고요. 일단 그 색인 기본 원리는 자신들 본인에 있는 사이트 맵에 있는 URL들 리스트를 잘 가져온다. 그래서 그 가져온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200개까지 하루에 200개까지 해서 풀로 인덱싱을 해서 돌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프로그램은 약간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정리되는 대로 제가 다시금 나눠 드릴게요. 잠깐 근데 이 분들을 제가 다시 음, 음, 잠깐만요. 왜냐하면 받으신 분은 1번 써주시고요. 색인 프로그램. 여러분들 지금 드린 링크로 다 들어와 주시겠어요? 제가 색인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티스토리도 그렇고 워드 익스프레스도 그렇고 계속 업데이트 되는 프로그램은 계속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업데이트 될 때마다 좀 드릴게요. 네, 이걸 여기로 묶어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관심 있다고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이 계속 업데이트 쳐질 때, 그 다음에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 거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색인을 아마 셀레니움 사용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작성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방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코리니코드님, 네, 네, 인증까지 해주시고, 요거 방은 좀 꾸며 놓을게요. 제가 다시 아직 지금 방금 만든 방이라서 꾸며 놓을 테니까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받으시려면 계속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으신데 왜 11분밖에 안 들어오시죠? 11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20명인데 다운 받으신 분들은 네 다운 받으신 분들은 1이라고 적어주시고요. 해당 방에 들어와 주십시오.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나 이거는 블로그에 대한 글하고 오늘 설명드렸던 기본 원리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이트 맵에서 블로그 리스트 갖고 오고 해당 API 갖다가 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네. 자, 들어오십시오. 15명.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 업데이트 되거나 이게 뭐 마찬가지요. 다른 티스토리나 이런 것들도 보통 크롤링 기반으로 하면은 그 크롤링에 대한 그 데이터의 엘리멘트들이 변경이 된다거나 그러면은 바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죠. 최근에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 카카오 로그인에 대한 엑스패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엑스패스를 바꿔서 업데이트를 한번 또 쳐드렸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서 아마 그걸 계속 사용하셨던 분들은 중간에 하고 안 되는 걸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은 이 연락 온 건 아닙니다. 하여튼간 그럴 때마다 제가 업데이트를 쳐드리고 하니까 이 색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가 되면은 바로 알려드릴게요. 다른 것들 막 프로그램 하느냐고 정리를 안 해놔서 죄송합니다. 약간 정리가 안 된 느낌인데 기본적으로 사용을 일단 하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한 번씩 돌려보시면 그때쯤 아마 제가 정리가 되겠죠. 근데 이걸로만 가지고서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이걸로 또 다 돌아가는 거니까 제가 다 확인한 거고. 17명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여섯 열네 열다 열여 일곱 세 분은 어디 가셨나봐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오늘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쵸. 블로그가 여러 개인데, 여러 개려면은 여러 번을 클릭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한 번은 돌릴 수 없을까? 이런 말씀이신가요, 혹시? 그쵸. 그러면은, 뭐,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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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를 들어서, 인덱싱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사이트 맵에서 지금 현재, 지금 이거는 수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지금 그냥 어드레스를 디스토리 어드레스 뭐 리스트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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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티스 주소 1 티스 주소 2 티스 주소 3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펌은 돌려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네요. 여기 그냥 이게 뭐 엑셀로 저장을 하든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든 이게 지금 이거는 이 그냥 W만 붙어 있는 거는 이 덮어쓰기거든요. 덮어쓰기. 그래서 계속 붙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A 옵션 주거나 해봐야 되는데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됩니다. 즉 리스트로 티스토리 주소 관리한 다음에 이 안에 것들은 다 포문으로 돌려주고요. 안에 것들은 포문으로 돌려서 티스토리 첫 번째일 때, 두 번째일 때, 세 번째일 때 돌고 각각을 저장하면 되는데 뭐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네요. 저장할 때마다 여기까지 포문 다 돌린 다음에 이 포문에서 요 이름만 다르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가능하겠네요. 가능한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 가지 돼 있는 거. 위니님, 예.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관심 있고 본인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 개도 가능하죠. 여러 개이신 분들도 있구나. 예, 그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애드센스 승인이 되어 있는 블로그도 애드센스 승인이 되어 있는 블로그에 하시는 거랑 전혀 상관없죠. 이거 색인이랑은 돌리셔도 되는 거죠. 그죠?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이 색인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굳이 들어가지 않아서
들어가 네이버 같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발전할 거냐면요.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이거 지금 다 따로 있고 약간 복잡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제가 어떻게 만들어 놓을 거냐면 블로그에 글 등록하면은 이게 알아서 빙하고 티스토리 네이버 주요 엔진들 검색 엔진들한테 다 색인화 시키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친다는 게 이제 프로그램 정리하면서 하나의 글, 즉 사이트 맵 주소에 나와 있는 블로그 링크에 대해서 각 검색 엔진에 색인을 날리는 걸로 바꿀 겁니다. 제가 지금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지금 티스토리 플랫폼, 워드 익스프레스, 워드프레스 뭐 이런 것들 지금 플랫폼도 여러 개로 나눠 놓고 광고 나눠 놓고 이것도 나중에 같이 한꺼번에 돌리려고 하는 거라서 이 색인 프로그램도 나중에는 업그레이드가 그런 식으로 될 거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 다 같이 공부하자는 취지니까 파이썬 공부하실 때 참고로 하셔서 하시고 이 API들 사용 방법이나 또는 미리 API들에 대한 권한을 받아 놓으시면 제가 프로그램에 업데이트 쳐줄 때마다 여러분들 그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빵크라우님, 왜 워드프레스도 도전해야죠. 우리 다 해봐야죠. 다 해봐야죠. 제가 티스를 안 해서 그러는데 블로그에 글이 있어야 하고 거기서 가져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예, 이거는 블로그에 글을 써진 거를 그 글이 써진 그 글을 검색 엔진들한테 잘 알려주는 게 색인이니까 블로그의 글들은 당연히 쓰셔야 되는 거죠. 색인 프로그램들 마찬가지예요.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자기 개인 사이트들도 될 수 있고 색인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이죠. 사이트 등록, 소유권 등록, 검색 엔진들한테 다. 그래서 티스토리 같은 거 하나 만들면 그 검색 엔진들한테 다 등록을 하곤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블로그에 블로그? 제 거 블로그에 티스토리 블로그 말고 제 블로그에 아마 티스토리라고 치면 나올걸요? 제 블로그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티스토리라고 치면 설정들이 나와요. 설정들이 근데 뭐 이런 게 있죠. 네이버 검색 노출 최적화 뭐 이런 게 또 있어. 빙 네이버 얼러리스틱 줌의 노출 최적화 뭐 이런 것들 각각 등록을 해놓는 방법들을 제가 적어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겠지만 각각의 엔진들을 다 등록하면 돼요. 예, 다 등록하면 되고 다음도 할 수 있고 뭐 다 써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한번 해보면 돼요. 워드프레스도 하셔야 되고요.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오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다음 주에 뭐 원하시는 게 있나요? 제가 지금 계속 로테이션 돌린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질문이 그 주에 질문이 많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해요. 보통. 근데 어떻게 진행할지 잘 모르겠어요. 예. 뉴스픽 해드릴까요? 정말 뉴스픽 우리 얘기 나왔듯이 와 뉴스픽 뉴스픽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 진짜 어저께 밤에 좀 고생하면서 와 진짜 제가 뉴스픽 프로그램을 짜서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 있죠. 지금 알았어요. 지금 우리 뭐죠? 실수 태그님 때문에 프로그램 보던 도중에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래서 봤는데 한번 볼까요? 뉴스픽? 잠깐만 그게 와 뉴스픽 잠깐만요. 뉴스픽 어디 있어? 잠깐 뉴스픽을 본다는 게 아니라 어저께 되게 황당했던 다음 주에 한번 뉴스픽 가시죠. 그러시죠. 뉴스픽 한번 다음에 가시고 뉴스픽에 제가 이거를 잠깐만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
어,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이름이 나와서. 아, 이걸 찍으면 되겠군요. 어떻게 좀 황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아, 예, 뉴스픽, 예, 뭐 사랑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뉴스픽 그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뉴스픽에 대한 링크 제너레이터랑 아마 그거를 응용한 트위터로 해서 다음 주는 준비를 해볼게요. 일단은 프로그램은 다 완성돼 있어요. 이미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오늘 한번 테스트로 돌려본 거거든요. 아 잠깐만. 잠깐만요. 제 화면이 잘 안 보이시죠? 네, 제가 지금 스냅샷을 뜨고 있어요. 그냥 하면은 와이프 이름이 나와서 스냅샷을 좀 떠볼게요. 어, 이거거든요. 제가 뉴스픽을 신경 쓸 새가 없었어요. 애드픽이나 다른 것들 좀 프로그램 보느냐고. 근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제가. 여기 봐봐요. 10원. 근데 어저께 실수태그님이 뉴스픽에 대한 코드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뉴스픽 오랜만에 들어가 봤는데, 와,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뭔가 이상하죠. 제가 링크를 할 때 리퀘스트 방법을 써서 날렸는데, 그 보통 아까도 보시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 되게 신기했어요. 보시면 이거 사이트들 지금 이거 인코딩 돼 있잖아요. 인코딩. 이 인코딩 그대로 날려줘야 돼. 디코딩을 해서 보냈더니 이게 리퀘스트가 이상하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링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저도 그 웬만하면 많이 해봤는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어, 재밌게 어저께 새벽까지 재밌진 않고요. 네, 새벽까지 했었는데 어쨌든간 이거 지금 하루에 하루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거는 주제를 랜덤하게 해서 이 정도 나왔으면 사실은 제가 지금 막 돈 벌려고 이걸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하고 여러분들한테 만나고 프로그램 나눠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약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은 뉴스픽의 그 프로그램 코드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 프로그램 코드 보면은 뉴스픽에는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별로 트위터를 개설한 다음에 제 생각은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하루 종일 돌려주면 지금 이렇게 하루 돌린 거거든요. 이거 랜덤 주제로 해가지고서 약 글은 한 많이 발행은 안 시켰던 것 같아요. 어, 어, 그, 어, 오아시스 같은 경우 약간 1,000개 발행이 1,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뉴스픽은 이 정도 발행 안 했을 텐데 한 시간에 한 번씩 돌아가게 했을 텐데 이 정도면은 사실은 10,000원은 금방 넘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0이었다는 사실을 와 그래놓고 막 나눠드렸어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다음 주에 한번 준비해 볼게요. 네, 준비해 볼게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그러면 뉴스픽으로 가시죠. 뉴스픽. 오케이. 여러분들 그 허용되는 자원이 집에 있으면 그냥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 가능성이 보여요. 보이고 또 그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이드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안코님도 있고 복순안코님도 있고 뭐 우리 방에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지도도 해주시고 있으니까 따라가시면 지금 처음 초반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픽 RSS를 달세님 사이트로 리다이스 하시나요? 아니에요. 뉴스픽 RSS는 일부러 뉴스픽 RSS 사용 안 했고요. 그냥 분석입니다. 그냥 뉴스픽, 그러니까 대충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 뉴스픽 하시면 어우 야,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해놓고 해야 되겠네요. 자, 뉴스픽 가시면은 저기가 있어요. 이 각각의 메뉴들이 있잖아요. 여기 메뉴 들어가서 하나씩 들어가서 나오는 이 리스트들을 리퀘스트로 받아오는 과정이에요.
이 뉴스픽은 꽤 쉽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디코딩을 해서 보낸 게 그냥 디코딩해서 보내서 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각 주제에 따라서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총 열 몇 개 주제죠. 음. 총 열 몇 개의 주제들에 대해서 다 갖고 있으니까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이 주제 하나씩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주제 하나씩을 트위터에 발행을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냥 발행만 하면 돼요. 근데 메모리가 딸리겠죠. 이거 돌리고 이거 돌리고 이걸 돌리고 이거 돌리고 이거 돌리고 한 시간에 한 50개씩 뿌려주면 될 것 같은데 트위터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우리들이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 사실 그거를 사실을 저는 원해요. 이렇게 하면 되더라. 아, 이렇게 하면 정지를 먹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죠. 1분에 하나씩. 아, 네. 봇 계정 설정하면 또 달라지지 않나요? 그죠? 이런 것들 얘기를 우리 합시다. 해서, 어, 일단 기본이 되는 이런 코드들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본인이 짜실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영향을 갖고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미리 짜놨으니까 나눠드리고 응용은 우리 같이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앙코님 같이 벤이를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은 서로 공유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다음 주는 뉴스픽 할게요. 그러면 뉴스픽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링크 제너레이터랑 그것을 응용한 것도 하나 해야 되니까 트위터로 할게요. 트위터가 제일 만만하고 트위터도 리퀘스트로 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정에 대한 부담감도 없으실 테고 계정에 대한 부담감도 없을 테 물론 API 사용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리퀘스트로 된 걸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10시 59분이고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예. 파이팅 파이팅. 보여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여러분들 컴퓨터를 풀로 돌리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새벽까지 일하셔야 돼요, 양꼬님. 오늘 차를 긁어 먹으셔서 네. 오케이. 그리고 다음에 혹시 참여하실 때는 제가 아는 닉네임으로 참여를 꼭 해주시고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길게 안 하고요. 녹화된 방송은 어디에 그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